1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무려 12년이라니. 여러분, 그 긴 세월을 거쳐 두 연인이 결국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적이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시무시한 전쟁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두고 사랑과 전쟁을 찍는구나 싶으신가요? 여기 감사하게도 12년을 사귀고 결혼한 한 부부가 신혼생활 6개월 동안 아주 살벌하게 싸우다가 지쳐 우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황 박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 둘 고백하며 자신도 미처 몰랐던 자신의 마음도 찾고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있답니다. 남편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력이랍니다. 어서 빨리 돈을 벌고 최대한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가 영 집안 살림을 잘하지도 또 자신이 제안한 온라인 쇼핑몰에 그리 큰 에너지를 쏟지도 않네요. 도대체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말이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자신에게 생각도 안 해본 온라인 쇼핑몰을 해봐라. 거기다가 집안이 깨끗하지 않다, 살림 솜씨가 부족하다 타박하는 남편이 야속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집에서 돈 안 벌고 있어서 나를 구박하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솔직히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 집도 사고 아이도 낳자고 하는 것에 공감도 하지만 한편 집에서 노는 사람 마냥 보는 시선과 지나가며 던지는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을 후벼 판다고 생각하고 있죠. 진정 어쩌다가 12년을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한 두 사람은 한 달에 두어 번은 살벌하게 사랑과 전쟁을 찍으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근데 오빠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오빠의 의도는 뭘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됐으면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근데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말은 또 네가 앵벌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빠 지가 그럼 돈을 많이 벌든지. 그러니까요. 다시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오빠도 너가 뭐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던 건데 이제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봐래요 본인한테? 온라인 쪽으로 쇼핑몰. 이제 판매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공부를 해요? 온라인 판매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요? 뭐 이제 경쟁률이랑 온라인 판매에서 이제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 그런 경쟁률도 이제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경쟁률 계산도 할 수 있고 뭐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오빠는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 뭐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럴 때 본인 나름대로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내가 뭘 알아야지 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 하는데 시간 걸리는 걸 오빠는 마치 내가 준비된 온라인 쇼핑몰 사장인 것처럼 그만두자마자 이제 시작을 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렇죠. 저는 조금 5년을 직장을 근무를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쉬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조금 있었던 건데 맞아요. 그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이 상황에서 그럼 본인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 단계라는 거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냈고 이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돈은 바로 벌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돈은 언제쯤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쪽으로 한번 온라인 판매나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건 이 부인이 이전에 경험을 했거나 해본 일이에요? 아니요. 부인이 안 해본 거를 새롭게 시작할 때 부인은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일까요? 본인이 안 해본 거를 새롭게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사람일까요? 힘들어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굳이 본인이 안 해보고 힘들어 하는 일을 택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익숙하고 웬만큼 해왔던 일을 버리고 본인이 아니 그러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 잘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라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돈 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죠?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본인이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벌 가능성이 별로 없는지 알아요? 사실 노력을 조금 덜 하긴 했어요. 왜 본인은 노력을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뭘 해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하는 것처럼 모습을 안 부리지만 조용하게 진도근히 오래 하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오빠가 하라고 그래서 하긴 하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꾸역꾸역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르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만 하고 이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알려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빠가 지가 좀 그러면 알아가지고 내한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날 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 마음 있잖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냥 쌓아놨다가 한바탕 오빠한테 소리 지르고 날 치면서 풀면서 지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금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2년을 만난 두 사람이 서로 대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설마 이 정도인가 싶으신가요? 평생을 함께 산 부부들조차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50년을 살았는데도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질문 드리고 싶네요. 자신과 평생을 사셨죠?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대답하기 어려워 말문이 막히시나요? 아니면 맞아, 나도 나에 대해 놀랄 때가 많은데 상대에 대해 몰랐다는 걸 탓할 필요는 없지 싶으신가요? 사실 이 부부 상담은 자신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함께 사는 나의 짝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두 가지가 종결되어 나타나는 상담이랍니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요. 한편 나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만 생긴다면 정말 삶의 질이, 앞으로의 부부관계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답니다. 휴먼 아이디얼 남편과 로맨 아내,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 상담 중 많이 느끼셨죠? 그렇다면 이 상황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느껴져요? 처음에 막연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내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부인이 기대했던 것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별거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묻냐. 나도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느껴지세요? 네. 그거를 그렇게 오래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내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로 느낌이 없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참 훌륭하고 근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려는 훌륭한 젊은인데 어떤 흥미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내가 요렇게 하면 될 거야. 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생활할 때는 뭐 문제가 없어. 얼마든지 그거에 향해서 이 본인이 나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근실한 좋은 생각이 저 인간한테는 수용이 안 되거나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 동지고 내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내 혹이 되고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진 거예요. 연애할 때는 중간에 야 우리 그만 사귀자 해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결혼은 그렇다고 중간에 야 우리 연애하자 그리고 또 나중에 지나면 또 다시 만나자 이러지도 못해. 어떡하죠? 갑갑하신가요? 이러려고 한 결혼은 아닌데 이혼은 할 수도 없고 이혼할 정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결혼이란 건 뭐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싶으시죠?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내는 생각도 없었던 온라인 쇼핑몰을 남편의 권유로 시작해왔으나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이 한가득이랍니다. 그래서 박스님께서 아내분에게 물어봐 주시네요. 지금 이 온라인 쇼핑몰 준비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오픈을 하면 언제쯤 본인이 오픈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예상은 아니 지금은 갑자기 이제 전에 회사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한 2달 정도는 회사를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또 오빠 입장에서는 너가 좀 빨리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지 말고 도와달라는 거를 도와주지만 않고 그냥 계속 온라인 쇼핑으로 해라라고 오빠는 이야기하는데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막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자금적으로도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그렇죠. 네. 돈적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너가 좀 빨리 오픈도 해라 이러니까 오빠는 본인이 당장 다음 달에 오픈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돈을 팍팍 네가 이 사무실 나와가지고 돈 버는 것만큼 오빠한테 탁탁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본인이 최소한 6개월이나 오픈하려면 아마 최소한 본인은 6개월은 더 필요할 거고 돈 벌려면 또 6개월 더 필요할 텐데 1년이에요. 최소한 1년에는 돈 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빠는 하라고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진짜 오빠 눈치만 보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화가 나가 핏대만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 저 인간이 돈을 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전에 회사 나와가지고 알바를 하면 뭐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받아가지고 그 돈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지금 하는 힘든 거를 내보고 또 시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뭐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지금 이 쪼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왜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비극적으로 표현해?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를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본인이 겪고 느끼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오빠는 대체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하고 결혼했는데 왜 본인 보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요?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너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를 너무 보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나 보잖아요. 저기 빌딩에 보면 미래 에셋 또 있고 미래 펀드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나이도 이제 차고 나이가 이제 딱 30대 중반 아주 훌륭하고 좋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빈손으로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잘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젊은인데 나이가 차다뇨? 뭐 다음 달에 죽어요? 아니요. 아기를 이제 또 애기 지금 본인 뱃속에 있어요? 아니요. 본인은 몇 년 후에 애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도 이제 올해 아니면은 내년인데. 네, 본인 애기 생년은 최소한 1년이나 더 남았어요. 아직 임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돈이 없다고 막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계속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말이 돼요, 지금? 나오지도 않는 애를 걱정해가지고 돈이 없다니. 아니 지금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신혼살림을 전세로 시작했으면 월세도 아니고 뭐가 이 문제예요? 오빠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이 없다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오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대체 오빠는 뭘 원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다. 본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본인이 뜻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상담 사연도 쌓아둔 게 터지면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싸움이 커지는 거죠. 싸울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네요. 네. 오빠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본인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뭐 돈이라든지 돈이면은 돈을 벌어와라 아니면 뭐 너가 뭐 언제까지 쉬면서 오픈을 준비를 해라.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어느 하나 분명하게 딱 하면 본인은 하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날 보고 웃자라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오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 오빠는 뭐라고 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왜요? 그래서 돈을 벌어와 아니면 뭐를 준비를 해 이러면은 준비를 하라고는 하겠죠. 근데 난 네가 돈을 벌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네.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지금 니도 나가기 싫어하는 그 사무실에 굳이 나가가지고 알바하듯이 그럼 푼돈 버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사업 준비 온라인 쇼핑몰 해가지고 왕창 돈을 버는. 네. 그거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 그럼 계속 하라는 말이야? 아무래도 그게 맞지 않겠어? 근데 그거는 1년 안에 돈 벌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떡해요? 본인도 믿지 않는 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3개월, 6개월까지는 끌고 갈 텐데 6개월 이후부터는 오빠가 어느 순간에 너 지금 번 게 뭐야? 이 쓴 게 지금 이랬는데 번 게 하나도 없고 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전혀 어떤 상황인지가 안 풀리니까 본인은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게 내 혼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인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인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조차도 부인은 사실 결혼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상상을 본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상상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부인도 막연히 생각했죠.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 사람 자기 일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직장 왜 다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참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다니고 있구나. 그렇지만 사랑스럽고 이 이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한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네. 부인 프로파일 딱 보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천상 여자예요, 그냥. 그 말은 집에서 진짜 살림하면서 애 낳아서 키우기에 딱 맞는 특화된 분이에요. 그 이상을 요청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건 자학적인 행동이나 발작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인의 프로파일이에요. 그 부인의 심리 상태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겠다면 몰라도 또 그래서 돈이 벌리면 또 몰라도 본인과 같이 나름대로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 부인의 그런 특성이 연애할 때는 참 좋긴 한데 결혼하고 나면 본인 아주 답답하죠. 부인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본인이 공주대접만 받기를 원한다 생각이 들어서 열받죠. 예,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이제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 바로 결혼 전에 가장 예뻐하고 사랑스럽다 느꼈던 지점이 결혼 후 가장 화가 나고 문제가 되는 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랍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말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해보니 그 사랑스러움을 가장 미워하게 된다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쇼핑몰 집에서 하기보다는 빨리 회사 나가가지고 어쨌든 오빠한테 내가 돈 못 벌어오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식충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네. 이 생각이 들겠네요. 네. 지금 고민되는 게 바로 그거네요. 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오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서 날 보고 와가지고 도와달라니까 그거 도와주고 그 급한 끝나고 나면 시작할게. 이 이야기를 오빠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 나 지금 다른 비즈니스 시작이기 때문에 못 가요 하면서 지금 꾸역꾸역 집에서 쇼핑몰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는 회사를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도 저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오빠가 막 돈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겠다, 쇼핑몰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오빠한테. 오, 훌륭해요, 진짜. 그랬더니 오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네가 내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그게 지금 이 완전히 구경꾼의 모드로 그럼 시간이 부족할 텐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이 인간이 나하고 결혼한 남편인데 지금 내 기분만 나쁜 소리만 계속하니까 열받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바탕 했어요 또? 아니 그냥 묵묵히 또 묵묵히 넘어갔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본인 마음속에 생태계가 하나 딱 생겼어.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다음에요.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누님은 그래서 쌓아둔 게 터지면 같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싸움이 커지는 거고 네.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시겠군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쌓아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하나씩 호박호박 쌓다가 몇 개가 쌓일 때, 3개가 쌓일 때 폭발하느냐, 5개가 쌓일 때 폭발하느냐. 처음에는 한 5개 쌓일 때 한 번 폭발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3개, 2개, 어떤 때는 이제 하나 때마다 이제 폭발하니까 그러면 진짜 미친년 발작한다는 소리 듣는 건 누가 듣게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히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참 성격도 좋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참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잘 하실 텐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책 상황이 되고 내가 오빠한테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을 나가야 돼. 이 상황이 될 거거든. 자, 이제 아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남편, 돈을 외치는 우리의 남편에겐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자신도 모르게 아내 등을 떠밀다 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탄탄한 경제력에 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본인이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 본인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과가 팍팍 있는 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걸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는 그거는 본인이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네. 어차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교직 생활은 네.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신나게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5년 이상 교직 생활을 네. 할 이유가 없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럼 5년 후에는 본인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걸 찾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처음에는 알바나 또는 그 영역을 배우는 비즈니스를 배우는 형태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클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있는 교직에 대한 의미를 본인이 설정하는 거를 이 내가 다음 진로를 가는 준비 단계로서 이거를 일단 지내고 이 시간에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하는 거라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돈 나오는 속으로 간다고 그러면 본인이 금방 40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40대부터 60살까지 20년 동안 본인은 엄청나게 열받으면서 20년 생활을 보내게 될 거야. 네. 그건 본인도 알고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본인이 계속 네.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는 것과 집에 와가지고 본인이 부인이 기대했던 만큼 일을 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부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달에 한두 번씩 한바탕씩 성질을 부리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럼 그때마다 본인은 본인대로 내가 성격이 급해서라든지 또는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저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저렇게 한다고 하고 서로서로를 이제 비난하는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부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이해가 돼요? 네. 어떤 이해가 돼요? 우선 제가 뭐 뜻하지 않는 거나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강요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유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실제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특히 부인한테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 부인은 웬만하면 네. 그 잘 안 따라요. 네. 따르는 것처럼 네. 하지만은 네. 예. 그리고 이 부인의 특성은 본인이 할 마음이 있다가도 이거 해 또는 해야 돼 그 소리 들으면 있던 마음도 사라지는 아주 청개구리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마치 부인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아예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본인은 자녀 계획은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출산하기를 원하면 본인이 아마 자녀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고 네. 안 한다고 부인은 인식하게 될 거고 네. 부인은 그런 인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한 거를 후회하고 뭐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또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 네. 본인의 그 걱정을 공감하기보다는. 네. 이해가 되세요? 12년을 연애했다는 두 사람, 이제야 서로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게 되었나 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동안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보고 상대가 이런 사람일 거다 믿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들이켜보면 진정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알던 상대가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은 확실히 남편에게 아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 자신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어 무척이나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나를 몰랐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되짚어 나도 보고 상대도 보니 남편은 자신을 이해하고 따라 달라 요구했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만들었을지 헤아리게도 됩니다. 다행히도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상민 박사님께서 아내에겐 또 어떤 솔루션을 알려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요? 오빠랑 뭐를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왜 그럴까요? 얘기를 안 해야 저는 덜 싸운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오빠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성질부터 같이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서로서로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 이 상황이 드는 거죠. 그죠? 네. 본인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빠는 오빠대로 또 성질이 급해서 뭐라고 그러고 네. 저 인간하고는 가능하면 까다로운 건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 네. 어떡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근데 제가 그냥 참고는 넘어가는데 네. 그 참는 게 저한테 지금 쌓이는 건지. 쌓여요. 그래서 막연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말로 하지 말고 글로 다 편지로 적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를 보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오빠만 보면 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냥 핏대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지랄 발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 글을 쓴다고 한 페이지가 됐든 두 페이지가 됐든 10페이지가 됐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적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오빠한테 줘요. 내 마음은 이렇다.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적어. 그렇지만 오빠와 그 긴 생활,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하고 결혼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내가 얼마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그걸 지금 막 피어나는 새싹이 왜 빨리 안 크냐고 이
본인은 비료를 더 주고 물 더 주고 한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피어나는 새싹은 비료 때문에 물 때문에 썩는다. 제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달라. 이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오빠는 거의 10년 연애하는 동안에 놀랍게 어떤 사람인지 본인은 안다고 하면서도 거의 몰라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빠라고는 직접 보고 말하면 오빠도 핏대나고 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적어가지고 주세요. 오빠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이도 반응하지만 그냥 털어요. 그리고 대개는 핸드폰에 녹음 탁 눌러놓고 오빠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털어요. 왜 녹음했냐 그러면 오빠 이야기는 내가 들으면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많고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곱씹으면서 듣고 곱씹으면서 들어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오빠하고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오빠가 이 사실 우리가 같이 살는 이후에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오빠가 돈 버는 거나 집안 청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소리가 없었는데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을 때 오빠는 그거 가지고 그런 거로 봐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빠가 하고 싶은데 그걸로 해가지고 오빠가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오빠 일인 것 같아. 내가 당장 돈을 버는 거는 회사 뭐 이제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거는 내가 재택근무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출퇴근 시간도 전에보다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본인도 훨씬 오빠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어때요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할 거냐 회사를 갈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떳떳하게 오빠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내가 오늘 상담에서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어떠신가요? 아내에게 주어진 남편과의 소통 방법. 편지 쓰기. 이거 로맨 성향의 아내에게 꽤나 탁월한 일석이조의 방법인 것 같은데 어찌해서 그래 하냐고요? 하나, 예민하고 섬세한 아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하나 글로 쓰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가지고 둘, 남편에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가까운 이와 소통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편지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지금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기나 할까 걱정들 하셨죠? 그럼 이제 솔루션들도 주어졌으니 각자 받은 상담이 어떠했는지 그 소감도 들어볼까요? 자, 이제 본인이 상담 끝나는 상황에서 네. 이 상담이 본인이 처음에 기대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그동안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좀 본인이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것 같아?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기 전에. 문제는 뭐 다 본인한테 있다. 원래 뭐 책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나오고. 다 아니까.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데 그냥 말로만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왜 바뀌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상담을 하고 나니까 나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지 음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게 됐고 음흠. 내가 잘못됐었던 부분들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니까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능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막연히 기대했던 거는 그 막연하게 되는 거고 본인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못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3, 4년 동안은 본인이 10억을 모은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 4년 동안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이룰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본인이 이 짧은 시간에 네. 본인이 적어도 몇 년 동안 정리해왔던 거 조금 더 정리되는 네. 시간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부 상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자는 결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서로 다른 두 존재를 인정하고 응원하고 또 때로는 문제와 갈등을 앞에 두고 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또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기대할 만한 부부관계는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결혼한 상대를 두고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나한테 로또랍니다. 왜냐고요? 절대 맞을 수가 없거든요. 평생 해도 안 맞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농담을 듣고 신나게 웃고 또 씁쓸해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상담처럼 부부가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또 내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만 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로또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훨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내 삶을 응원해주는 단짝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 부부들에게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나와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원하는 결혼 생활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쉽다고요? 네, 그래서 이 황심이가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고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더 많은 결혼 생활에 대해, 사랑에 대해, 내 인생의 짝에 대해,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는 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황상민 박사님의 책 짝, 사랑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콤 살벌한 부부 상담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